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20세기가 석유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물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귀중한 자원, 오랜 시간 섬을 지탱해온 물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인류의 시초에는 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을 중심으로 살아왔죠. 제주에서는 하천과 용천수 주변으로 마을이 형성됐습니다. 평소에 말라있는 건천이 대부분이지만 풍부한 수량을 자랑하는 하천들도 있는데요. 오늘의 탐방지, 서귀포를 가면 그 힘찬 물줄기를 볼 수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정방폭포, 서쪽으로는 천지연 폭포를 품고 있어 물의 도시라고도 불리지요. 서귀포시 원도심을 흐르는 물길, 제주 사람들이 삶을 꾸려올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오늘은 정방폭포의 원류, 동홍천을 따라 가봅니다. 물이 귀했던 제주에서는 이 물을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이번 여정을 함께할 길동무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종혁입니다. 한다 그래. 아빠는 항상 프로트 향기는. 유쾌한 역할부터 카리스마 넘치는 역할까지 개성 있는 연기로 장르를 넘나듭니다. 아빠 유튜브 컨셉으로 이렇게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배우 이종혁. 나도 그와 내 함께 자리를 물의 여행을 떠나봅니다. 사사로운 감정보다 이게 뭐죠? 이번 여정의 시작과 끝이 여기 다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야. 아니 피디님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다 하나도 안 보이고 다 한 번으로 돼 있어가지고. 걱정 마세요. 제가 도움을 주실 분을 섭외해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어떤 여정이 펼쳐질까요? 추억의 보물찾기를 하듯 물이 숨겨둔 이야기를 찾아 나섭니다. 맑은 물소리를 따라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사실은 제주도는 일단은 보통 도시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힐링의 섬이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리고 또 아름답기도 하고. 네. 자주 오고 싶은데 많이 못 오는 그런 곳이죠. 앞으로 어떤 여정이 펼쳐질지 많이 기대가 되고요. 많이 궁금하고 정말 제주도에서 제가 못 본 곳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보지 못한 곳을 제가 가본다는 거에 약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알차게 채워줄 오늘의 길잡이. 제주환경문화원 강시영 원장입니다. 기자 출신인 그는 섬의 이야기에 오랜 시간 몸담아왔죠. 이쪽 도로변보다는 잠깐 배수구의 원인. 오늘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종혁입니다. 반갑습니다. 강시영입니다. 와, 이곳은 어딘가요? 서귀포 원도심에 있는 하천이 정방천이에요. 정방천이요. 예, 동홍천이라고도 하는데요. 동홍천. 예, 조금만 내려가면 정방폭포가 있죠. 네. 정방폭포 상류에 있는 하천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소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죠. 네네네. 예, 물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아, 물이 너무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제가 뭐 하나를 받았는데 이게 뭔가요? 지적도라고 하는데 이게 뭐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게 과거 이제 서기읍 당시에 1914년에 제작된 지적도거든요. 아, 1914년요? 와. 예, 이렇게 이제 노랗게 표시된 게 이제 이게 정방폭포고요. 네. 우리가 지금 여기쯤 와 있을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여기가 이제 정모시라고 하는 연못이 있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렇게 그 배수로가 돼 있었던 그 배수로? 그렇죠. 한자로는 구라고 하고요. 네. 도랑입니다. 예, 도랑인데 도랑이요.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크게 물통의 모습도 보이죠. 이제 가느다란 그 실개천의 모습도 보이는데 여기 이제 빨갛게 표시된 곳이 이제 서기 진입니다. 진이요. 예, 진성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과거의 방어 유적이죠. 예, 이렇게 해서 이게 약 1.2km 정도 되는 배수구의 원형이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지적도여서 아, 예.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일제강점기 1914년에 제작된 서기 읍내 지적도. 지도 중앙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배수로입니다. 왼쪽 아래 빨갛게 칠해진 부분이 서귀 진지인데요. 1590년 서귀 진지를 축성할 때 동홍천 하류인 정방폭포 원류의 물줄기를 연결했다는 증거입니다. 서귀진지가 2000년에 그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터만 알려져 있을 뿐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가지고 발굴 조사를 서귀포시에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연구원에서 받아가지고 2010년도부터 2개년간 했는데 그 안에 있던 일부 건물지 또 다른 유가 확인되는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성이 있으면 우물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물이 필요하니까 물을 저장했던 우물하고 그 물을 끌어들였던 수로가 확인되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서귀 진지 발굴 조사. 1차 조사는 2009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2차 조사는 2010년 3월부터 6월까지, 3차 조사는 201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루어졌는데요. 정방폭포 상류에서 서귀 진성으로 물꼬를 냈던 배수로와 물을 보관한 집수정이 확인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기록을 보였는데 설마 물을 그렇게 끌어들였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물안에 자주 등장하니 한번 저희들 파봤는데 팠을 때 보니까 그 우물 비슷한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이 왜 있지 하고 봤는데 우물에 들어가는 관로가 바로 수로입니다. 그 수로를 통해서 물을 끌어서 그래서 물을 보관한 거죠. 그 넘치는 물을 다시 저쪽 그 천재연 방향으로 동쪽으로 끌고 와서 서쪽으로 흘러내리게끔 그렇게 구조가 돼 있더라고요. 사시사철 시원한 물이 흐르는 정모시. 이곳이 바로 수로의 시작점입니다.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여름이면 서귀포 시민들은 이곳에서 땀을 식힙니다. 도심과 가까운 피서지인 셈이죠. 이야, 조금만 나가도 차들이 다니는 도로인데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좋은 공간이 많네요. 여기 바로 서귀포 원도심인데요. 이제 원도심에 이렇게 물이 사시사철 흐르는 그런 물의 공간이 아주 많습니다, 서귀포에. 그래서 네. 서귀포를 물의 도시라 할 만한 그런 품격 있는 도시라고 볼 수 있죠. 네. 이 물길을 누가 인공적으로 만든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 물 자체는 원수고요. 그러니까 이제 상수원이죠. 이 물은 원수인데 이 물을 서귀포 시민들이 활용을 하려고 네. 배수로를 일부러 낸 거예요. 아, 배수를요? 그렇죠. 아. 서귀 진해 여기서 약 1.2km 구간이 되는데요. 그 길이에다가 배수로를 내서 400여 년 전부터 사람들은 그 물을 모아서 썼고 그 주변에서는 논농사를 했죠. 아. 예, 또 그 주변에 취락이 형성이 됐고 네. 그래서 서귀포에 살아있는 유적이 바로 이 물에서 시작이 됩니다. 대단한 유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길을 따라 한번 가볼까요? 아,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가시죠. 정방폭포 원류에서 출발한 물은 서귀 진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모시에 풍부한 수량과 인공수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물이 흐르던 길을 따라가면 그 시절의 모습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와, 여기는 물길이 없는데 방화터가 있네요. 그래요. 지금은 이제 흔적을 알아볼 수가 없죠.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 마을에서 정방동에서 우리 마을 옛터라고 이렇게 흔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 걸어왔던 정방폭포 상류 정모 씨, 인공수로를 냈던 원류죠. 그 상수원에서 그 물이 인공수로를 따라 연결됐던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에요. 아, 일로 그래서, 물이 흘렀구나. 예, 이 구간에 이런 물방아터가 있던 것이죠. 물을 이용해서 곡식을 갈았던. 그 인공수로를 냈던 그 수로에서 이 물방아터가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물을 효과적으로 활용했던 그런 흔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가까운 곳에 보면 과거의 흔적, 배수로의 흔적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아. 수로를 보면 선인들의 지혜도 엿볼 수 있죠. 아, 여기가 물길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 원형의 모습은 남아있지 네네네네. 않은데 과거의 물길로 활용했던 바로 그 구간입니다. 이 마을에 당시에 물길을 활용했던 분들이 증언해주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이게 인공수로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연스러운 경사면을 따라서 인공수로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물길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경사를 따라가지고, 그리고 약간 높은 곳에서 낮은 곳, 이쪽도 이 도로변보다는 살짝 높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제 흘러가도록 이 경사면을 자연스럽게 이용했다는 게 인공. 그럼 여기 경사 이렇게 쭉 해서 일로 물이 갔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계속 여기서 경사로가 낮아집니다. 아. 서기진까지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에 네네. 경사로가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지형을 원지형을 제대로 활용을 한 그런 인공수로가 될 수 있게. 아, 조상들이 이렇게 원래 이런 것도 약간 이용해서 그렇죠. 잘 지혜롭게 하신 것 같네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예. 도로를 넓히며 아스팔트로 덮이고 지금은 일부 흔적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기억 속에 어렴풋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물이 이렇게 쭉 이제 흘러오잖아요. 예, 물이 흘러가는데 이 물이 폭이 좁아요. 이렇게 좁은 건 다른 데는 1m 50 정도로 해가지고 한 요 정도 그 넓은데, 여기가 이렇게 좁은 것은 밑에 물이 1m 정도가 더 이제 있다고 봐야죠. 여기 공간이 지금 다 메꿔졌지만은, 근데 그것을 이렇게 좁게 한 이유는 물의 압력을 강화하기 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물레방아를 돌리기 위해 가지고 물이 압력이 세야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졸졸졸졸 흐르는 물로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를 아주 좁게 만들고 그 물길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아마 여기는 지금 메꿔버린 이런 공간인데, 이 길을 하면 여기에 물레방아가 여기 있었거든요. 우리가 61년도 당시에 내가 여기 살았을 때는 물레방아가 있어가지고 물레방아 주변으로 놀러 다니기도 했어요. 우리 친구들하고. 그래서 여기 이 공간에서 많이들 놀았는데, 여기가 물레방아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정미소가 있었죠. 물레방아간, 그것이 정미소가 있었고, 또 요 앞에는 그 바로 옆에 그 밧줄을 만드는 공장이 있었어요. 그것이 다 물이 있어가지고 기계를 돌릴 수 있는 용수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 갖춰져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도 이것을 이게 파내면은 이 깊이와 이것이 다 나타날 겁니다. 지금은 다 메꿔가지고 지금 돼 있지만은 앞으로 사람들에게 물을 이용해가지고 하나의 그 생활적으로 또는 그것이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 공간이라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물을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이 형성되었습니다. 척박한 제주 땅에서 벼농사를 짓고 공장을 돌릴 수 있었던 이유죠. 삶을 이어나가게 해준 고마운 물입니다. 여기 수로의 종착 지점입니다. 여기가 이제
진인데요. 제주도에 삼성 구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서귀포의 방어 유적입니다. 서귀포를 지키던 곳인데, 원래는 이 공간에, 서귀진은 이 공간에 있었던 게 아니고, 이보다 약간 고지대에 있었어요. 천지연폭포 상류, 홍로천변에 있었는데, 진으로서의 역할을 조금 더 충실히 하기 위해서 해안변으로 옮겼죠. 그러니까 16세기 말에 1590년경에 이쪽으로 옮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귀진의 모습도 저 상류에 있을 때보다 더 탄탄해졌죠. 이제 둘레도 면적도 넓어지고 성도 더욱 견고해지고 그래서 이쪽으로 오게 됐는데 최초에 서귀진이 이쪽에 축조가 될 때는 인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청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제시를 했었죠. 세금의 혜택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제시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차츰차츰 사람들이 이제 이쪽 주변에 또 그 진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죠. 바로 이제 서쪽에 천전폭포가 위치하고 있고요. 동쪽으로는 이제 정방폭포가 있고. 정방폭포. 네, 그래서 천전폭포에는 이제 수전포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만큼 자연지형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기 아주 좋은. 그래서 아주 지리적으로 아주 요충지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고요. 예, 근데 이게 서귀진에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문제요? 네. 어떤 문제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물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선인들이 그 방법을 찾아냅니다. 아무래도 서귀진지가 그쪽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전에 서귀진지가 지금 현재 있는 곳 이전에 서귀진지는 어디 있었냐면 저쪽 연해천 상류 서홍동 그 근방에 있었습니다. 그게 1500년대에 들어와서 이게 지금 포구 방어를 유적으로 하면 바다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바다 쪽 지금 서귀 포구 쪽으로 이제 내려온 거죠. 그러다 보니 그쪽에 물이 없으니 물을 끌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형적 요건을 갖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와, 이게 뭔가요? 예, 이게 물유산입니다. 집수정이죠, 집수정. 집수정. 예. 정방폭포 상류에서 이제 물을 이쪽으로 수로를 해서 끌어왔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물을 여기다가 모았죠. 이 진성에 진에 이런 집수정이 있는 거는 제주도에서는 굉장히 보기 드문 그런 사례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병사들의 식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을 끌어다가 이쪽에 집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2010년도 서귀진 발굴 조사 때 이게 확인이 돼서 네. 이렇게 복원해 놓은 겁니다. 아, 이거 복원해 놓은 거군요. 그렇죠. 그 발굴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수로가 확인이 됐잖아요. 네. 수로는 이제 잡석으로 수로를 만들어 놨고 네. 이쪽을 발굴 조사해 보니까 여기는 목조로 바닥이 깔려 있었어요. 목조로요? 네, 목조로 돼 있었고 그래서 이쪽에 그러니까 이제 서귀포에 살아있는 그 배수로의 흔적이 인공수로의 흔적이 발굴 조사를 통해서 드디어 확인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서귀포 물의 도시 얘기도 바로 인공수로와 이런 집수정 이런 유물을 확인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해진 그런 얘기가 공론화가 가능해진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인공수로와 이 집수정입니다. 그래서 서귀포에서 서귀진도 이제 여러 가지 역사성과 서귀포 이제 과거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유적이지만 못지않게 인공수로와 집수정도 서귀포 물의도시를 얘기할 때 상징적으로 웅변해주는 그런 유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집수정. 예. 야. 풍부한 수량, 물을 활용하기 위해 만든 수로, 그리고 물이 품은 제주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이 삼박자가 어우러져 서귀포시를 물의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서귀포 시민들은 이 1.2km 전 구간을 복원하기는 힘들더라도 그렇죠, 그렇죠. 일부 구간만이라도 이걸 제한해 놓으면 서귀포의 그 또 다른 물유산, 물과 관련된 미래 유산으로서 손색이 없을 것이다. 그런 평가를 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물의 도시, 서귀포 물의 도시기는 서귀포 원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저희가 걸어왔던 정방폭포, 또 바로 이웃에 있는 천지연 폭포가 있는 연회천, 또 좀 넘어가서 강정천, 또 세속각과 돈내코가 있는 효돈천, 서귀포 근교에 굉장히 물이 풍부한 공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귀포가 물의 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갈수록 물의 소중함이 더 강조되는 시기이다 보니까 이런 물을 활용한 그 원래의 그 물 공간을 지키기도 하고 이거를 또 활용을 하는 우리 세대에서, 그래서 물의 도시로서 최근에 공론화가 되고 있다는 점은 대단히 뜻깊다 할 수 있겠습니다. 와, 서귀포 주민들은 되게 이 축복받은 분들 같아요. 깨끗한 물이 항상 옆에 있잖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귀포의 자원이 대단히 많은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또 물입니다. 물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희로애락을 함께 해왔죠. 물이 있는 곳에 삶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있다 보니 소중함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죠. 선인들이 그래왔듯 귀한 물을 아끼고 지켜야 우리의 공생이 더 오래오래 이어지지 않을까요? 서귀포가 어느 날 갑자기 물의 도시로서 물이 중요함을 갖는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인공수로의 역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우리 선인들은 서귀포의 물 자원을 아주 적절하게 유효하게 이제 활용을 했던 그런 흔적들이거든요. 서귀포의 어떤 물 공간을 다시 재인식을 하고, 그래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라도 일부 복원을 통해서 후세에 이런 내용들을 알리고 더 덧붙이면 자원으로도 활용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저는 서귀포가 물의 도시로 손색이 없다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물이 너무 맑아서 기분이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이런 좀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 회차에는 또 어떤 제주도의 물에 관한 사연이 있을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정방폭포의 원류, 동홍천을 따라가는 두 번째 이야기. 제주도의 마을은 그냥 하얗게 있어요. 근데 간혹 이렇게 중산간 지역에 고지대에 있는 거는 드물죠. 네. 그래서 여기는 아마 이 동홍동 가시머리 물린 용천수는 운이 좋은 지역이죠. 네. 다른 이쪽 서홍동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이 지역에 상당히 부러워했죠. 제주 사람들을 먹여 살린 귀한 물. 힘차게 흐르는 용천수를 만나봅니다. 물의 여정. 다음 주도 함께 떠나보시죠. 종혁 씨도 왔으니 본격적으로 물의 여행을 떠나볼까요? 물소리다. 오. 청량한 물소리가 반겨주는 첫 번째 목적지, 가시머리 물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씨. 네, 이준혁입니다. 좋은데 고맙습니다. 예. 여행을 알차게 채워줄 김한병 박사. 오랜 시간 제주 자연과 생태를 연구한 전문가인데요. 그가 들려주는 물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 막으려다가 와, 전에는 물의 흔적만 따라다니셨거든요. 그렇구나. 예. 근데 오늘은 이렇게 예. 물소리도 직접 듣고 예. 물을 보니까 그렇죠. 정말 저희가 싹 가시는 기분입니다. 예. 지난번 저 밑에서는 물이 네. 흐르는 거 보셨죠? 네. 그런데 그 물이 어디서 흘러나오는지
그 발원지, 상수원을 여기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그죠? 동홍천으로 가는 쭉 길이군요.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아마 그 동홍천이 어떻게 형성돼가지고 물이 어떻게 가는지를 제대로 이제 관찰하고 음미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물이 예. 정말 제가 밑에서 어디로 갔는데 네. 물이 정말 깨끗하더라고요. 그렇죠. 요 물인 거잖아요. 그죠, 이 물이죠. 와. 아주 예전에는 이 마을 사람들의 그 특성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렇게 상수원으로 보호하고 있어요. 상수원 보호구역이네요. 네. 예전에는 제주도는 강이 없기 때문에 물이 있는 곳에 다시 말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근데 대부분 마을이 그 해안가가 있는데 여기도 특이하게 약간 고지대에 있는 거죠. 네. 다른 마을을 상당히 보여 있어요. 물이 정말 깨끗하네요. 물도 깨끗하고 물이 양이 크죠. 네. 양이 많으니까 이렇게 쭉 흘러서 동천 전방폭을 가긴 하지만 이렇게 노는 가서 있어요. 그러네요. 이게 약간 분쟁이죠. 네, 지금 여기 나무들이 뭐랄까 시들어 있는 그런 게 없어요. 이 더위에도. 감귤나무들이 이게. 네. 감귤나무 들어오기 전에는 논농사 됐어요. 이거. 네, 논을 농사했어요? 네. 제주도에서요? 제주도에서. 그래요? 네. 제주도가 워낙 밭농사만 하잖아요. 밭농사만 하죠. 근데 물이 없으니까. 근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동동 이 지역 사람들이 이 가시머리 물이 붙어가지고 이 물을 제대로 활용한 거죠. 사시사철 물이 흘러 수량이 풍부했던 가시머리 물. 그러다 보니 주변에 있는 밭은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물이 가득 찼다고 하는데요. 물이 고인 밭을 흐렁논이라고 불렀습니다. 둑을 쌓아 이곳의 물을 사용하기도 했죠. 물이 워낙 맑죠? 네네네. 이런 맑으면 여기 적응되어 있는 생물도 있어요. 생물이요? 네, 그러니까 새우라든가 뭐 다슬기라든가 그런 게 있어. 이 산속에 새우가 있다고요? 이거 와보세요, 여기. 이 까만 거 보이죠? 여기 이거 까만 거. 네? 이거. 하나도 안 보이는데? 이거 보시잖아, 이게. 조그마네. 네, 이게 다슬기도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네. 보이죠, 이거. 이렇게 물이 깨끗하다 보니까 예. 이렇게 정말 깨끗하고 새로 사는 이 다슬기 같은 게 있네요. 그렇죠. 이런 거는 바닷가도 많이 있지만 이 산속에 특히 용천수의 물이 워낙 깨끗해서 이 물에 적응하는 육상 이렇게 담수 다시종들이 있죠. 이게 자세히 보시면. 네. 여기 새우도 네. 있고 막 가젤 있고 막 진짜 그런가 봐요. 그렇죠. 이게 워낙 물이 깨끗하니까 뭐 사람들 식수도 이용도 하고 지금은 조금 어렵긴 하지만 대신에 미나리라든가 미나리, 수경 재배하는 미나리. 그렇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농농사를 짓고 또 과거에는 또 이 물을 이용해서 상을 용수라든가 모든 일을 여기서 물로 다 해결했죠. 지표면으로 솟아오르는 지하수를 용천수라고 하는데요. 1980년대 상수도가 보급되기 전까지 이 물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제주도는 물이 이렇게 고이지 않는다고 하던데. 그렇죠. 화산섬이라, 그죠? 그죠. 비가 오면 대부분 땅으로 스며들거나 네네네. 바다로 쫙 내려가 버려요. 네네. 다행히 제주도 같은 데 용천수가 있어서 거기서 솟아서 그게 흐르는 거예요, 이게. 그 땅으로 들어갔던 게 다시 나와서. 그 압력에서 올라와서 근데 그저 요소 용천수 있는 데가 여기 말고 또 있어요. 다른 데 또 있어요? 근데 가면 용천수가 이런 곳이구나.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여기서 가면 멀지 않아요. 가서 다시 한번 제주도 용천수를 제3도 어떻게 이용했는지 정말 제대로 용천수 보여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예. 네. 용천수란 대수층을 따라 흐르는 지하수가 암석이나 지층의 틈을 따라 지표면으로 솟아나는 물을 말합니다. 제주에서는 살아 샘솟는 물이란 뜻으로 산물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마을도 용천수가 솟아나는 곳을 따라 형성됐었다고 합니다. 제주도의 용천수는 어떤 지역적인 특성을 좀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현재 646개가 남아있기는 하는데요. 동서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이 지형적인 특성이 때문에 완만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해안가에 분포하고 있는 게 특성이고, 이 남북인 경우는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경사가 급하다 보니까 이 고지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해안가까지 분포하지만은 지하수의 물그릇을 만드는 서귀포층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해수면 위에 넓게 분포를 하고 있어서 하류까지 물을 공급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서귀포만이 갖고 있는 지형적, 지질적 특성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용천수는 적재적소에 쓰입니다. 가시머리 물처럼 상수원으로 쓰이거나 생활용수나 농업용수로 활용되죠. 이야, 여기 뭐야? 지장샘. 아, 예, 맞아요. 여기가 그 유명한 네. 지장샘이라고 네. 그 마을에 자리 잡은 용천수죠. 오. 한자 필요 있지만 이야. 지혜로운 물이 이게 숨겨져 있다고 해서 그런 곳이에요. 제주도가 탐나국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 섬 나라였지만 주변에서 이 제주 사람들을 많이 무서워했어요. 이 제주도에서 큰 인물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주도에 이런 수맥 있죠, 이런데 이걸 다 막고 물길을 막아야 큰 인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 막으려다가 실패한 거죠. 여기 있는 농부들이 지혜로움을 발휘해가지고 싹 숨겨놨죠. 그래서 이게 보존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지혜롭게 감춰져 있었다. 그렇죠. 네. 지장샘. 지장샘. 야. 수량이 풍부했던 지장샘. 그 덕에 도랑을 만들어 물을 끌어다 쓸 수 있었죠. 논농사도 짓고 미나리를 재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주민들이 이곳을 찾죠. 와, 물이 너무 맑고 네. 고기도 막 있어요? 지금 보이시면 보이죠? 저기 침새 통살에 가면 버들치. 버들치. 네, 제주도에 버들치가 있는 거죠. 깨끗한 물에서. 아, 근데 이게 고려 시대 때부터 있었던 이런 샘을 잘 관리한 거는 이 네. 마을에서 참 되게 신경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을 사람 모두가 이 물에 대한 그 감시자 역할도 했고 네. 그 물을 깨끗하게 보존하려고 네네. 이게 좀 단합된 모습을 보였죠. 물 눈으로도 이렇게 마신다. 그래서 뭐 그래도 뭐 기운을 차릴 수 있다. 막 그런 말도 있던데 맞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이게 워낙 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이게 산물이잖아, 산물. 네네. 산에서 나는 물이기도 하지만 살아있는 물. 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 아무래도 약수라는 곳이 많지 않았죠. 또 여기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설화라든가 이런 것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 특히 다른 지역에서도 이 지장샘물을 상당히 부러워했죠. 지금도 계속 웅친수 흐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어르신들이 이 자식들이 뭐 장가가고 시집 가서라도 잘 살도 말고 못 살도 말고 지장샘이 물만만 살라라는 게 있어요. 지장샘이 물처럼 항상 없은 거 없이 부족하게 살라 그러는데 너무 잘 살아가지고 욕심 부리지 말고 과시하지 말고 그렇다고 못 살게 되면 또 지나치게 가난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장샘이 물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계속 그렇게 욕심내지 않고 부지런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오래오래 평온하게.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도 이 지장샘 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 흘러가면서 고려시대 때부터 이 제주도의 마을 역사가 그대로 숨어있는 것이 바로 이 지장샘 설화죠. 요즘에 제주도도 그 개발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시대에 정말 꼭 필요한 한번 들어봐야 할 말 아닌가 싶네요. 지장샘처럼. 그렇죠. 이제 우리 제주도가 워낙 물이 귀해가지고 서로 물을 이용해서 서로 이제 상부상조할 정도로 물을 귀하게 하겠는데 최근에 와서 제주도에 이런 용천수 양이 줄어들기도 하고 어떤 곳은 아예 물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보다 더 높은 곳에 이제 여러 가지 개발을 하다 보면 지하수를 뽑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수량이 적어들겠죠. 과거에 비해서 물이 강수량이 많아졌지만 오히려 저 바다 내려가서 더 많다 보니까 용천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개발 문제라든가 용천 취소의 문제라든가 특히 여기 보시면 용천에서 나오더라고요. 식용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네, 여러 가지 식용이 안 되죠 지금. 여러 가지 화학품이라든가 또 그런 환경 오염원들이 이게 지하를 침투되면서 이 서유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라도 과거에서 어르신들 살아온 이런 식수의 문제라든가 또 환경 문제라든가 또 여기 우리는 못 마시지만 여기 살고 있는 아까 같은 저 망두가라든가 그렇죠. 버들치 같은 생물들이 같이 공생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난개발로 오염되고 훼손되는 용천수. 그나마 남아있는 산물도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갑니다. 하지만 아직 이 물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흥동 마을회장을 맡고 있는 강성극입니다. 상수도가 이제 보급된 후에도 한참 동안 이 물을 썼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각 가정마다 상수도가 이제 보급되면서 점차 사용을 안 하다가
수질 검사를 하는데 불합격 판정이 나와가지고 그때부터는 식수로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발길은 뜸해졌지만 여전히 이 물은 마을의 자랑입니다. 이 물로 인해서 이 서홍동이 이제 발전이 되고 이 물을 먹으면서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고 그랬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물에 대해서는 이제 그 마을을 지키는 그런 수호신 개념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이제 물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잖아요. 또 무분별한 개발 같은 것도 좀 자제하고 그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홍동이 계속되는 한은 이 지장샘도 계속 이제 그 보존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고 찾아주는 이들이 있어 지장샘은 오늘도 힘차게 흐릅니다. 제주 땅에 닿은 물의 숨결, 물길을 따라 다시 발걸음을 옮깁니다. 경쾌한 물소리가 이리 오라고 손짓하네요. 물을 찾아가는 길, 조금은 험난하지만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에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와, 여기는 물 고인 거 보니까 그죠? 약간 자연이 만든 수영장 같아요. 지역 사람들도 잘 이게 찾지 않고 또 워낙 물이 깨끗하기도 하고 신성화된 곳이라서 잘 알죠. 물이 진짜 많네요. 숨겨둔 명소죠 여기가. 그래서 지금은 뭐한데 겨울에 새들이 많이 날아와요. 네. 특히 그 오리 중에 원앙새가 있어요. 원앙이요? 네, 원앙이가 워낙 맑은 물만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 천진폭포까지 여기가 주로 원앙이들이 겨울에 월동지 여기가. 아, 그래요? 네. 새들이 물목을 하거나 그 사람들을 눈길 피해가지고 그들만의 보금자리가 여기 되거든요. 이곳은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이자 쉼터입니다. 자연의 품에 둥지를 틀고 함께 살아가고 있죠. 물을 중심으로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갑니다. 수많은 생명들의 터전,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와, 저 폭포 소리만 들어도 시원하네. 네. 여기는 또 수량이 워낙 많잖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네. 다른 지역에는 이런 것이 없어서 용천수를 활용을 못해요.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서홍동이나 아까 동영동처럼 이 용천수를 이용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체험 장소라든가 예전에는 아직 이 일대가 공장지들 만들고 물을 이용해서 하는 게 있었고 저 밑에 천지연이 과거에는 논농사도 했어요. 이쪽 쭉 가다 보면 이쪽 서쪽에 한원 분화구가 있어요. 거쪽에 지금도 논농사 하는 데 있어요. 네? 뭐 있다고요? 논농사 하는 데. 논농사, 네, 지금도 하는 데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또 이런 물이 워낙 깨끗하니까 또 저 밑에는 또 미나리밭도 있고 지금도 가면 애들 풀장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또 야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음악 프로그램이라든가 마음 치유 프로그램을 많이 하죠. 아, 좋겠어요, 진짜로. 물이 깨끗하니까. 네. 그러니까 상수도가 보급되기 전까지는 이런 흐르는 하천 용천수 물이 제주상도에서는 아주 균형하게 이용돼 있어요. 공장이 돌아가고 논농사를 지을 수 있었던 이유, 바로 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목을 축여주고 메마른 땅을 적셔 주었죠. 때론 무료한 일상의 유의가 되어주며 희로애락을 함께 해왔습니다. 물은 지칠 줄 모릅니다. 쉴 새 없이 흘러가죠. 오늘의 여정도 어느덧 끝자락으로 향합니다. 마지막 장소는 여름철 피서지 산지물입니다. 와, 이곳에는 그냥 찬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물도 용천수인가요? 물이 많죠. 네. 조금 전에 봤던 저 상류 쪽에 가시머리 물 있죠. 네. 그 용천수가 쭉 흘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는 지금은 강수에 많으니까 장마도 있고 해서 물이 많이 나오는데
겨울 되면 이렇게 약간 내려가요. 그래 겨울에 좀 적게 나오고 여름에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쪽 동홍동 사람들이 지역주민들이 이 동홍동 살리기 운동을 해가지고 하천을 흐르게 만든 거죠 이렇게. 특히 여름에는 아이들이 와서 여름 휴식청 공간에서 아주 적정한 곳이죠. 여기도 지명이 또 산지물이에요. 산지물. 네, 이게 한라산 남쪽에 있는 산지물이고 사실 더 큰 산, 제주시 쪽에는 산지천이 있어요. 산지천이요? 여기도 물이 엄청 많이 흘러요. 거기 못지않게 여기도 큰 물이 칼칼칼 나온다 해가지고 산지물이라고 하죠. 산지물. 그러니까 이 한라산으로 뭐 비가 내렸을 때 그치. 산이 머금고 있다가 들어갔다가 밑에서 다시 올라온다. 산 밑으로 흘러오다가 다시 또 틈새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솟아나는 거예요. 와. 그러니 이 땅의 그 지층을 다 통해서 그렇죠. 다시 올라오는 것도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그죠. 우리가 마시는 삼다수도 그렇게 지하에 쭉 내려갔다가 여과돼가지고 아주 깨끗한 상태로 우리가 지금 하는 거죠. 네. 육상에 있는 것처럼 오늘 보셨지만 제주의 마을마다 다 용천수가 있어요. 그 용천수 하나 사라지면 그 마을의 역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요? 제주도의 문화 자원이 돼야 되고 또 지속 가능한 용천수가 되려면 지금부터 자연에 대한 바라보는 가치라든가 어떤 생각들이 좀 달라져야겠죠. 고려시대 설촌이 된 동옥마을. 그때부터 사람들은 산진물을 길어 마셨습니다. 이처럼 물은 오랜 역사를 품고 있죠. 예, 저는 서귀포시 동홍동에 사는 임평조입니다. 여름에 그 비가 온 다음에 냇물이 내릴 때는 저 먼 높은 바위 위에 올라가서 다이빙을 하고 이걸로 저 바위까지 헤엄쳐고 목욕을 하는데 이 물이 차가지고 여름에도 저쪽에 얕은 바위 쪽에 가서 햇빛이 들면 거기서 이 추운 몸을 저기서 좀 햇빛에 쬐면은 이 추운 것이 몸이 따뜻해지고 그러는데 하마터면은 이 다리 공사를 하면서 도로를 넓혀가지고 다리 공사를 할 때에 이 물이 땅속에 묻힐 뻔 했었습니다. 돌이나 흙을 여기다 산더미처럼 쌓아놔 버리니까 한 2, 3년 물이 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행정 지원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쌓인 흙을 파냄으로써 지금 아주 물이 옛날 원형 그대로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쪽에 설촌이 되어서 이 물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물로 여겨왔고 앞으로도 이 물이 자손 대대로 우리 조상들이 이 물을 이렇게 아껴서 왔고 또 이 물 때문에 우리가 여기 동홍리에 설촌이 됐다고 하는 그거를 후세까지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덕분에 물은 오늘을 살아가죠. 제주 사람들을 보듬어온 물. 고된 일상에서도 웃을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죠. 자연이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물이 아주 귀한 곳 중에 하나죠. 특히 서귀포 지역에서는 그 서쪽의 천지연 폭포에서부터 천지연 폭포, 이 정방 폭포에 이르기까지 그 폭포수의 원천이 바로 용천수거든요. 바로 이 용천수가 여러 가지 그 산업이라든가 또 사람들의 생활 용수, 특히 최근에 말씀드린 관광까지 제주도 전역을 어떻게 대표할 수 있는 것 중 하나인데 그 중에 바로 서귀포의 물의 도시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제주도의 물의 역사라든가 상수도 보고하기 전까지 또 이후에까지 전반적으로 물의 역사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서귀포의 물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용천수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용천수가 무언지도 알게 됐고 또 그 제주도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도 잘 알게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계곡이나 막 이런 데라고 생각했었는데 물이 모여 산에 있는 물이 모여서 강을 만들고 뭐 계곡을 만들고 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 이제 바닥에서 물이 점점 이렇게 모인 거잖아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땅 옆에서 물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 야, 참 신기하기도 하고 또 그 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선조들이 또 삶의 터전을 만들 수 있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약간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왜 이 용천수와 함께 살아갔던 제주 사람들은 어땠을까? 약간 궁금해지기도 하더라고요. 물길을 따라가는 마지막 이야기. 와, 이야, 야, 쫙. 와, 대박. 제주 사람들이 켜켜이 쌓아온 물문화. 그 안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